기분 좋은 주말을 맞이하기에는 좀 껄쩍지근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큰 변동 사항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기분 좋게 반등하는 데 성공을 하는 듯 했었으나 오늘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암호화폐 시장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비트코인 55,148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4,500달러대에서 견뎌지지 못하고 결국 4,300달러 선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특정 코인 몇 개, 아톰과 매틱, 루나 정도는 선전하고 있는데,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닥 신통치 않은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의 강세가 심상치 않다,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가 고난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승형 쐐기를 강하게 돌파해서 상방 돌파해가지고 지지 확인까지 마친 달러. 자, 과연 이 달러의 강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연준은 어떤 통화 정책을 내비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하겠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언제나 조심조심 상황을 살피면서 투자를 이어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떨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정반대의 분석도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 와이코프 축적 이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인데, 지금 모양새가 비스무리하죠. 지금부터 약간 상승과 한 번의 하락에 이어가지고 크게 위로 치솟을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분석 또한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떨어지면서 올라가 버리면 알트코인들 작살나는 수가 있죠. 달러의 강세 및 여러가지 통화 정책과 함께 더불어가지고 이것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알트코인은 이 개같은 세상 개코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누 대량 소각 및 게임 확장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자,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메타버스 및 NFT 활용한 게임에 이제 개발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토큰 소각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1월 한 달 동안만 약 시바이누 20억 개의 토큰이 소각됐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다시 한번 이 시바이누가 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더리움 고래가 280억 개의 시바코인을 추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시바이누의 저번 상승 전에 고래 한 마리가 시바이누 7조 개인가 8조 개인가를 사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280억 개, 가격이 좀 올랐으니까 좀 덜 산 것 같죠? 이를 두고 매체에서는 이 고래들이 아직도 시바이누의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집을 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또한 시바이누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 거래 앱이죠. 로빈후드에 시바이누를 상장해달라고 국민청원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개혁명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조만간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될 텐데,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루돌프가 아닌 개들, 이 시바코인, 개가 끌고 오면서 사람들에게 이 떡상의 선물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인지 기대를 가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인 안소니 스카라무치는 알고랜드가 이더리움을 능가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다시 한번 하면서 알고랜드의 전폭적인 지지자임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역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더리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스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알고랜드가 다른 암호화폐들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보다 거래 처리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반면에 솔라나의 CEO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고 사람들은 이더리움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더리움의 높은 가격 수수료 때문에 사실상 많은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에서 경쟁 블록체인으로 옮겨가기는 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업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네트워크의 정착 계층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능가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 둘 다 계속해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경쟁자들은 많지만은 아직까지 그래도 이더리움이 굳건하다라고 솔라나의 CEO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정말 많은 코인들이 내가 이더리움을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암호화폐 역사상에서 외치곤 했었는데, 정말로 이더리움을 잡을 수 있는 암호화폐는 나올 수 있을까요? 혹은 그 전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잡게 되지는 않을까?
최근 호주 국립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이더리움의 EIP1559 업그레이드 후에 이 소각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이더리움의 물량 인플레이션율이 비트코인보다 낮아졌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거듭났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물량이 한계가 없이 계속해서 채굴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뒤덮을 수 있을 만큼의 소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성공적으로 2.0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지분 증명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물량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 물량의 감소, 숫자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슈퍼떡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 분석가 크립토벌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인데 이더리움이 조만간에 떡상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부진과 함께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 시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난세에 이더리움이 영웅으로 거듭나가지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견인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이더리움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는 에이다, 이 칼다노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가 이번에 정식적으로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12월 10일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하고 이름은 레이븐덱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역대 희대의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한데 입을 모아가지고 헛소리를 해가지고 개소리 특집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워렌 버펫의 오른팔이라는 찰리 멍거씨. 나는 암호화폐가 싫어 죽겠다. 그래서 이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본다. 암호화폐는 발명되지 말았어야 됐어. 비트코인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그러면서 공산당에 동의를 하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본인은 자유시장 경제 내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 좀 이제 비트코인이 못마땅하니까 공산당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 인간의 양면성이란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 이 양반아, 당신이 중국에 태어났었으면 지금 철창에 갇혔을걸. 마윈이 시진핑 눈밖에 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끌려가가지고 감옥에서 몇 개월 동안 후드러 맞고 팬이 돼가지고 기어나왔죠. 지금은 다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찰리 멍거 본인이 그 비슷한 일을 한번 겪어봤으면 이런 말을 절대로 못할 것인데 이제 막 던지고 있는 찰리 멍거, 나는 이미 돈 많다 이거죠. 개돼지들은 돈 벌면 안 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전부 다 나쁜 것이다 라는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 IMF 총재이자 지금은 유로피언 중앙은행 총재죠. 크리스틴 르갈드. IMF 총재였을 때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도 좀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대놓고 비트코인을 비방합니다.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됐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뭔 또 되도 않는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니까 시바이누가 득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 물가가 오르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유로의 구매력을 지난 20년 동안 나타낸 차트인데 아주 그냥 낙하를 하면서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가고 있죠.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의 구매력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유료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의 구매력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 이것도 2000년도 때부터 비교를 해놓은 거라 잘 봐준 겁니다. 그 과거로 더 돌아가면은 이 하락률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유로야말로 거의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저는 정말 어리둥절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가 있지 정말로 시민들을 개, 돼지 이하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또 다른 정신병자가 한 분 계시죠. 미국의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 이 양반이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 기업 그리니지 제너레이션 이미 탄소 중립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게 서한을 보내서 경고를 했는데 야, 니들이 비트코인 채굴하는 것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참으로 답답하다라는 말도 부족한 것이 탄소 중립의 뜻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가? 이 세상을 한탄해봅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욕도 못하겠어요. 다음은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산타랠리 등등의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왔었으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함께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코인데스크 분석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현재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크게 줄고 있으며 53,000달러대 지지선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장기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었다라고 합니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 가운데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었던 주소들에서의 비트코인 숫자가 크게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내다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들게 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윌리엄 클레멘트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것은 지지 확인을 테스트하는 단계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트코인 셜파라는 분석가의 분석인데 내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모습이 나쁘지 않은데 암만 많이 떨어져도 48,000달러 아래로는 안 갈 것 같다. 거기에 주요 지지선이라든지 매수세 등등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양반아 48,000달러대까지 떨어지면 알트코인들 다 죽어. 자, 그 다음에 테크뎁 분석가 같은 경우는 310 차트를 보면서 그래도 뭐 조만간에 또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렉트캐피탈 분석가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 지금 보시면은 이 하락형 수익이 바닥에 다가가고 있는 비트코인, 패턴의 바닥이자 주요 지지선이기도 한데요. 과연 지금부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하락형 수익이는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68% 정도가 되는데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반등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 주말의 장세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심리 상태는 공포인데 다음번에 갱신되게 되고 나면은 극단적 공포로 기울 것 같죠. 이번에도 과연 극단적 공포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그래도 토마토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도 채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